고민 최신소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박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3월이 끝나가고 있잖아요. 네네. 날씨도 좋고 어디 뭐 꽃 구경 갈 계획 같은 거 없으세요? 꽃 구경 가고는 싶은데 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꽃 구경하다가는 폐렴으로 죽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유성 씨 친구 한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또 고민 사연 들어볼 텐데요. 오늘 저희 고민 최신소에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이번 사연은 가선 씨가 읽어주신다고요? 네네네. 네,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춘통일 애청자. 그 중에서도 고민최신소 애청자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명디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매번 몰래 챙겨 듣다가 요즘 큰 고민이 생겨서 조심스럽게 용기 내어 고민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다니는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요. 제 후배로 들어오게 된 여성 신입사원이 바로 탈북민이에요. 저보다 무려 10살이나 많지만 제가 그분의 사수가 돼서 업무에 관련된 것들이나 회사 분위기를 옆에서 많이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후배가 첫날부터 엄청 경직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농담을 해도 네, 팀장님! 하며 큰 소리로 대답하고 매사에 진지하게 반응해서 엄청 부담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친해지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둘이 점심을 먹게 돼서 평소에 왜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순간 우물쭈물 하더니 어렵게 말문을 떼더라고요. 팀장님, 네 이젠까 네 한국의 회사 문화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직장을 3번이나 옮겼습니다. 내보다 나이는 어린데 뭐 선배라는 이유로 아무렇지도 않게 반발을 막 지시를 찍찍 내리더란 말입니다. 근데 결심했젠까 북한의 직장 문화, 남한의 직장 문화가 많이 다르니까 좀 잘 버텨보자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후배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짠하더라고요. 저도 한국의 그런 직장 문화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마음이 쓰여서 후배를 따로 불러 직장의 상처 때문에 경직되어 있는 마음은 알지만 저한테는 진짜 안 그래도 된다 말했는데 네, 팀장님 잘 알겠습니다. 라고만 하네요.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데 깍듯해도 너무 깍듯한 후배. 우리 사이 편해질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팀장님. 나 노력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쯤 듣다 보니까 여기 함경도 같습니다. 자, 그래요. 직장에 탈북민 후배를 둔 여성분이 남한 여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이 탈북민 그 선배도 아니에요. 후배와 잘 지내고 싶어가지고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저희 좀 진지하게 이 사연에 한번 임해볼까요? 사실 저는 이거를 대학교 때 느꼈었거든요. 제가 그 실용음악과를 나왔는데요. 정말요? 예, 그 실용음악과가 그게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 선후배인가의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선배가 저 멀리서 보이면 왜냐면 저희가 1학년 때 과복이라고 해가지고 그 단체복을 다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다 입고 있으니까 저기서 선배가 오면 진짜 멀리서부터 보이는데 거기서 90도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뭐 몇 학번 무슨 전공 존미영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진짜 그렇게 했어요? 네, 달려가면서? 저는 그런 문화 달려가면서는 안 했는데 다행이네요. 몸도 되게 네. 안 좋은데 달려가면서. 그 다행인 거는 제가 워낙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탁과 학생들이 제가 자기네과 선배인 줄 알고 저한테 맞아, 인사하고 네. 그런 걸로 위로받았군요. 네, 그래요. 10살 어린이들한테 가서 인사하고 다른 애들이 다른 데 가서 인사 받고 네. 예.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저도 이렇게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은 지금 직장 생활은 두 분 다 안 해보시긴 했는데 혹시 대학교에서 선후배 관계에서 뭐 공감하시는 사연들이 있나요? 저는 별로 없어요, 이런 게. 그래요? 왜냐면 저는 제 나이에 이제 대학교를 가서 학교를 다니다 딱 보니까 맞는 나이에 한 살이 제가 많긴 한데 이제 어. 남한 친구들도 재수라고 해가지고 뭐 네. 한 살, 2살 많은 거는 이제 많으니까 그런 나이대 친구들이 그래서 이런 경험은 없는데 부모님이 이런 경험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그렇겠네요, 진짜. 그 한국에 와서 지금 10년 넘게 생활하면서 직업을 한 30번 옮기셨어요. 두 분이. 취미인가 봐요. 지금 옮기는 네. 아이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좋은 어떤 본인들이 마음에 드는 직업으로 음. 찾아갔는데 사실 직업을 옮기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과의 마찰이 제일 심해서. 예. 그러니까 일이 힘들고 뭐 잘 모르고 이런 거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지만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어렵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젊은 애들이 반말을 찍찍한다. 근데 또 아버지 어머니들 또 북한 분들이 그런 또 예의 차리고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해요. 그렇죠. 네. 예. 남한에서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좀 나이가 들었는데도 농담하고 이 사람 이것도 제대로 못해 뭐 이랬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게 너무 화가 나더래요.
네, 이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들 같은 애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으셨다. 그래서 근데 바로 회사 그만. 이게 앞뒤가 없으세요. 저 바로 이제 그래? 지금 뭐라 했니? 그리고 바로 회사를 이제. 네. 근데 저는 북한에서는 그 직장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남한에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갑질 문화잖아요. 저는 네, 이런 갑질 문화가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갑질 문화가 없는지 이런 게 궁금하네요. 이거는 약간 갑질 문화랑 조금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직장에서 상사와 후배 관계는 북한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북한은 이렇게 직장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가서 그 직장에서 거의 평생 직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순서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그 나이와 상사 관계가 이렇게 막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진 네, 않아요. 족보가 꼬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고, 그 대신에 막 정말 이렇게 뭐 책임 비서 이런 사람들은 조금 젊은 사람들이 되고, 그 밑에 막 이렇게 진짜 사회보장을 얼마 안 앞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또 그런 분들을 대우를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나이를 되게 대우를 많이 하나 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진짜 막 10년 어린 선배님을 사수를 모시고 일하게 되는 경우는 였구나. 북한에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욕을 바가지를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뭐 자기가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고 이러고 직장장이에요. 근데 뭐 당비서나 지배인 이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모여 앉아서 그 사람 욕만 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래서 그 이제 아버지들이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운전사라고 하죠. 이제 당비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당비서가 이제 회의 들어가니까 차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다가 이제 깨가지고 이제 그래도 안 나온 거예요. 못 본 거죠, 주변을. 그리고 나서 이제 욕을 한 거야. 왜 이 새끼 안 나오냐? 이 새끼 어디 갔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 당비서가 뒤에 앉아있어요. 그 새끼 여기 있습니다. 빨리 가기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 사람 되게 미안해서 잠을 못 끼고 거기 앉아 있었는데 그냥 눈만 뜨면 이제 그 사람들 욕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화가 거의 없죠. 여기 한국에서는 좀 직급을 더 우선시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나이보다도. 한국은 가까운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 바로 위 상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은 약간 위 상사는 조금 좀 편하게 대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위 상사가 배급 주지 않거든요. 네. 배급 주는 사람이 그리고 내 어렵구나. 인사 이동에 딱 위 상사가 관여하질 않아요. 그래서 위 상사랑에 조금 마찰이 있어도 내가 할 말 하고, 그리고 뭐 생활총화 시간에 가끔 막 윗상사를 비판할 수도 있어요. 진짜요? 뭔가 이렇게 억울하고 좀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비판할 수 있어요. 또 그런 어떻게 보면 생활총화 그런 창구가 되어주기도 하다 보니까 할 말 하게 되는 후배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좀 절대 못 그러잖아요. 못 그러죠. 어떻게 할 말 절대 못 하죠. 선배님한테 좀 억울한 일 겪었는데 막 그런 경우는 없어요? 선배님하고 혹시 나이 어린 선배님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가선 씨는? 네, 저는 계속 프리랜서로 일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팀에서 일을 했는데 그 되게 좋은 사람들이랑 많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대본에 써있기를 그 직장 내에 또라이가 없으면 자기가 또라이라고 이렇게 써있는 제가 또라이인가요 혹시? 그렇죠. 또라이 질량의 법칙이라는 네.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딜 가든 또라이는 존재한다. 5명 중에 1명은 무조건 또라이입니다. 언제든 존재한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 팀에 또라이가 없다면 나를 의심해봐라. 네가 또라이다. 지금 저한테 적용되는 얘기인가요 혹시? 저 또라이 많이 못 만나봐요. 진짜 직장에서 막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런 것보다 사람을 잘 만나는 게 가장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지금 사연은 뭐 탈북민과 관련된 직장 상사 후배 사연이긴 하지만, 이런 일은 이런 거와 관련된 고민은 남한 사람들도 다 하는 고민 너무 아닌가요? 다 하죠. 다 하죠. 근데 북한 사회 구조상 뭐 어떤 본인이 의견이나 이런 걸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아까 네. 정명 씨가 얘기했던 네. 것처럼. 그렇다 보상 보니까 보상 비판이나 생활총화 이런 거를 네. 인해서 여기 지금 후배님도 직장을 3번이나 옮겼다. 사실 옮긴 게 이분이 이런 불만이 있으면 바로바로 직설적으로 이제 상사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옮겨 다닌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많이 그러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많이들 하세요. 북한 분들 좀 직설적이다. 네. 저도 되게 많이 느꼈어요. 돌려 말해도 될 거를 되게 직설적으로 아주 마음 아프게 쿡쿡 찌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굳이 이렇게 직설적이어야 되나? 그래서 이분이 자기한테는 안 그래도 된다. 음. 자기한테 뭐 이제 좀 마음을 좀 놔라. 그리고 그렇게 경직되게 하지 마라. 이분 만약에 경직 안 되게 하면 이제 울어요. 이제 울 거.
정말 눈물 쏙 뺍니다. 네, 그렇죠. 탈북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이런 뭐라고 하죠? 가지고 있는 성격들 좀 알고 이제 대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분들은 뭐 이런 일반화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있다. 네. 그렇죠. 근데 환경에 따라서 성향과 그런 경향 같은 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진짜로. 예,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냥 이렇게 진짜 나는 이렇다라고 딱 얘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한국 와가지고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계속 그거를 애둘러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건 진짜 매 순간 스트레스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하던 방식대로 아니라 이 얘기를 어떻게 돌려 얘기하는지 매 순간 고민을 하다 보면 이건 너무나도 예,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가 네. 있을 것 같거든요. 엄청 마음고생이 예. 심하죠. 이러면. 그렇죠. 그리고 뭐 이분은 지금 그 선배가 편하게 얘기를 해라라고 후배한테 얘기를 했지만 이분이 지금 편하게 못하는 데는 또 그 전에 맞아. 그 뭔가의 또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막 말하잖아요. 만약에 단단히 이런 거죠. 먹었다고. 편하게 얘기를 해. 이래가지고 진짜 편하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부터 사이가 막 안 좋아. 험악해져요. 막 쟤왜 얼굴 이렇게 못 봐요. 직설적이야? 본인을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정말 편하게 대하고 허물없이 대하면 음.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좀 놀라워하는 것들을 이제 본인이 한국 사회에 살면서 맞아요. 저는 사실 북한 출신 친구들을 친구로서 많이 만나고 뭐 이런 일관계에서 많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반대 입장이거든요. 저는 네. 북 출신 친구들이 좀 더 편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저보다 한두 살 어리거나 뭐 몇 살 어린 친구들이 말을 되게 빨리 편하게 놓더라고요. 제가 말로란 얘기 안 해도 안 했는데도. 예. 저한테 지금 하시는 얘기 같은데 얘 나한테 1년에 한 번씩 누나라고 부르는데 꼭 부탁할 때만 제가 불러요. 그리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한국 친구들은 말 편하게 괜찮아요. 막 아니에요 언니 막 이러면서 끝까지 말 안 놓고 네. 그냥 뭔가 좀 괴리감이 있잖아요. 근데 되게 바로 말 놓고 그래서 더 편하고 친해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그 같이 저랑 친한 사람인데 그 저희가 둘 이렇게 이렇게 네 명이 친하게 지내요. 근데 두 명은 한국 친구들이고 이렇게 두 명은 이렇게 탈북민 친구예요. 근데 요 한 명이 나이가 제일 많거든요. 탈북민 친구 중에 그 한 명이. 근데 아무리 그 한국인 친구들이 편하게 대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편하게 지금 저희가 한 6, 7년을 함께 해오는데도 편하게 못 해요. 편하게 못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늘 일단 지금처럼 일단 말 편하게 언니 동생 하기로 했는데도 언니 동생 안 부르고 꼭 이렇게 그 직책을 직책을 부른다든지 아무개 씨라고 부른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뭐 불편하다. 지금 이 사연의 주인공처럼 탈북 그 한국인 친구가 왜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대하냐, 너무 서먹하다, 섭섭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참을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지라고 보니까 그 친구들도 불편하게 대해요. 네, 그 한국인 친구들도 서로 불편해하는 게 있더라고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글쎄요, 뭐 제가 그 이유까지는 정확히 모르긴 하겠는데, 약간 우리 지난주에 왜 사연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를 몰라가지고 말이 안 통한다거나 말하다가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서먹해진다거나 이럴 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문화도 다르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도 많지 않다 보니까 얘기하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싸늘해지고 뭔가 서먹해지고 하는 분위기는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또 업무상과의 관계에서는 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마냥 편하게 하세요라고 해가지고 편해질 수 있는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문화교류 프로그램 할 때 팀 이렇게 기획을 해야 됐거든요. 각 팀별로. 근데 네. 어떤 팀의 팀장인 친구가 북 출신 친구였어요. 근데 회의를 한 거를 PPT로 발표를 해야 되니까 이 친구가 PPT를 만들어야 되는데 되게 뭔가 안 하고 뭔가 좀 이렇게 빼고 이래서 그 팀원들한테 오해를 샀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PPT를 만들 줄 몰라서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았더라면 팀원들이 그럼 내가 할게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쟤는 책임도 안 지고 막 이렇게 처음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잘하고 못하고 이런 그 배경적인 거를 좀 파악하고 알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고민 사연자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리는 그러니까 네가 애청자 이제 끊기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 너무 이 사람한테 너무 많은 걸 우리가 요구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직장 상사가 어떤 이런 고민도 우리한테 보내주고 이런 거 보니까 이분은 정말 이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 정말 칼같이 직장 선후배 관계면 회사에서 딱 일 보고 땡. 다들 그러잖아요. 요즘에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만나거나 친해지는 관계 드물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분은 이제 좀 더 이분이랑 좀 친해지고 싶다. 뭔가 좀 알아가고 싶다. 이런 걸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들이 이분한테 가혹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조언이 될 그래요? 것 같아요. 이제 끝나고 뭐 같이 뭐 술 한잔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음.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려 그러다가 이게 또 직장에 그 음주 갑질 근데 여기 나와 있어요. 회식 네, 회식 직장에 갑질 문화 음주 될까 봐 갑질 내가 문화가 얘기 있다. 근데 아무튼 야근. 개인적으로 친해지면 훨씬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언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또 음. 그냥 동생이라고 해주세요. 먼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것보다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는 데가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한 사람이 있으면 진짜 좋긴 맞아. 진짜 좋긴 좋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거는 고민 사연을 보낸 분도 좋고 이 후배분한테도 진짜 이렇게 뭔가 친해지고 싶어 하는 선배가 맞아. 있다는 건 엄청나게 큰 행운이에요. 맞아. 그렇죠. 네, 먼저 후배가 다가가는 경우는 있어도 선배가 이렇게 고민 사연까지 보내면서 후배를 챙기려고 하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진짜 좋은 분인 것 같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탈북민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경험과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여기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문화와 막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지금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마냥 편안하고 여유롭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경우가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려주고 지켜봐 주는 게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또 든 생각이 먼저 그 사수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뭐 앞에서 한번 어떻게 넘어질까요? 술 취해가지고 뭐 집에 데려가줘 막 이러면서 아주 민폐를 막 그 자기가 선배이긴 하지만 이분이 10년 인생 선배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조언을 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다가갔을 때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약간 내가 업무적으로는 선배지만 진짜 인생에서는 당신이 선배예요. 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고민 상담 같은 거 일부러 한번 이렇게 네. 해보고 이러면 진짜 조금 그러면 이거를 그분 앞에서 이렇게 읽어야 돼.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렇게 한번. 그래요. 자, 저희 고민 최신소에 사연 보내고 싶은 분들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지금 자막으로 메일 주소가 나가니까요. 여기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사연 당첨되신 분들께 저희가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떤 고민이 우리 고민 최신소로 들어올지 기대하면서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